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늘 가려고 하다가, 어, 이게, 한 달 정도 쉬었더니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어, 지금 날씨도 많이 풀리고 해서, 뭐, 걷기에 가장 좋은 날들이긴 한데, 이게, 아무튼 제가 좀, 마음을 한번 좀 다시 잡아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 워낙 뭡니까, 뭐,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뭐, 가게 출근하는 시간도 조금 중구난방이 되었거든. 조금 일찍 갈 때도 있고, 아이고, 뭐 좀 누워서 조금 여기저기 이대다가 그냥 조금 늦게 나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 장사가 조금, 되고 하면은 뭐 즐거운 마음으로 좀 일찍 나가기도 할 텐데, 워낙 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참, 제 자체도 좀 많이 게을러지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도, 아, 더 이상 게을러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어제 제가 그래, 영상, 유튜브 보다가 이제, 그라운드 C가 직접 올린 쇼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 제목에도 썼죠. 완벽하게 지금 장돌뱅이의 혀가 됐습니다, 지금.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돌뱅이를 호의를 해줘야 되는 어떤 논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무리수들이 계속 던져지는 거죠. 그게, 아까 그 쇼츠 또 보다가, 이제, 같은 방송에서 얘기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쇼츠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거는 그라운드 C가 올린 게 아니고, 다른 이제 쇼츠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유튜브가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라운드 C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장동혁, 장동혁 대표가 윤통한테 쌍욕을 받기 전에는 지지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제 제가 이제 그 비유를 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어, 남편이 아내하고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나 지금 바람 피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아내는 극구 현실 부정을 하면서, 아니라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다 바람을 피우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그 현실 부정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매달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애들도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가 엄마한테 쌍욕을 하기 전에는 나 아버지 믿는다고, 아버지는 바람 필 뿐이 아니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당사자는 바람을 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하고 또 자식들이, 현실 부정을 하면서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라고,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이 바람을 핀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그런데 자식들은 엄마한테 쌍욕을 받기 전에는 나 아버지를 믿는다고, 아버지가 바람을 필 리가 없다고. 지금 상황이 딱 이거잖아요. 저도 그래, 뭐, 아시다시피 뭐 대본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그냥 큰 그림만 그려놓고 이제 막 그냥 방송 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얘기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걸 가지고 이제 던지고 하는 거거든. 어제 이 상황도 제가 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딱 떠오른 게 이거였거든. 근데 제가 해놓고 보니까 정말 비유가 찰떡같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국에는, 장동혁이가 그러면 윤통한테 쌍욕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죽어나 사나 장동혁의 몸빵을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완벽하게 이제 장동혁의 혀가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장동혁하고
이제 윤통이 같은 처지라는 걸 아마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비유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윤통이 국힘으로, 그 당시에도 뭐 주변에서 뭐 당을 창당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국힘하고 힘기르기를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윤통은 그거 선택 안 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패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통화하는 그 녹취록이죠. 현실적으로 보셔야 돼. 저도 이상적인 거, 신당을 만들고 왜 안 하겠냐. 현실적으로 이 정권을 교체하려면 어찌됐든 경선을 해야 돼. 그죠? 단일 후보가 나가야 되니까. 국힘당은 당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국힘이 밉더라도 국힘을 플랫폼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 아주 현실적인 거죠. 이 당시에는 이게 전략적으로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신당 창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뭐 계속 야인으로 있다가 저 국힘이 경선이 끝나면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뭡니까 또 경선을 해가지고 경선이 아니고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지율 조사를 해가지고 뭐 지지율 높은 사람이 이제 나서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그거는 윤통 입장에서는 그건 절대 안 되죠. 왜냐 이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새끼들의 더러운 습성을 알고 있거든요. 지지율 뭐 지금 딱 그렇잖아요. 지금 장동혁이 하는 게 딱 이 스탠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탠스잖아요. 쭉 지지율 쭉 뽑아먹고 필요 없다 싶으니까 손질 치는 거. 그러면서 또 그라운드 C 같은 이런 더러운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나팔수로 동원해가지고 지지자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 뭐 세뇌로 하겠습니다. 세뇌. 윤통은 이런 어떤 여의도 정치의 이런 더러운 짓거리들을 다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보다 국힘 더 싫어해요. 민주당이 이렇게 내로남불로 해쳐먹을 때 국힘 의원들이 싸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싸우잖아. 저 혼자 싸울 때 이놈들이 싸웠어요. 그거 보세요. 이거는 지금 경선 때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4년 전에 당선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국힘놈들이 그때 이 4년 동안 윤통을 위해서 뭐 특권만큼의 희생이라도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어떻게든 집권했으니까 자리 하나 받지 않을까. 그러다가 자리 안 주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모택동의 공산당하고 장개석의 국민당이 저렇게 내전을 벌이다가도 서로 간에 원수로 왔다가도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공합작 하잖아요. 맞죠? A하고 B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C라는 공동의 적이 나타났어. 더 강력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B는 싸움을 멈추고 연합을 해야 돼요. C를 일단 우리 거는 좀 지역적인 거니까 일단 저 C부터 무찌르고 나서 다시 우리끼리 뭐 싸우든 뭐 지지고 볶든 하자. 이거는 세상이 지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손을 잡아야 되고 필요하면 접수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상적인 얘기만 해갖고는 밖에서 계속 속 놀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전략가입니까? 윤통이. 그래서 제가 윤통을 물고 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장동 얘기를 변론을 하는 거죠. 윤통도 이렇게 해가지고 국힘 접수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의 장동혁이가 이 당시에 윤통하고 같은 처지다. 이 논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굳이 논리적으로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상식에서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의 윤통하고 지금의 장동혁이하고 같은 처지입니까? 이것도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당시에 윤통은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뭡니까? 무협지라든가 무협 만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윤통은 칼자루 하나 쥐고 천하를 주유하면서 뭐 흔히 말하는 도장 깨기 하러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 야인 시절. 강호의 그 어떤 제도권 내에 있었던 그 어떤 문파의 어떤 이 지도자가 아니었고 그냥 칼자루 하나 쥐고 천하를 주유하면서 세상의 모든 문파들을 찾아가가지고 한판 하자. 그래가지고 그 문파의 그 교주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하여튼 그 우두머리를 이제 목을 자르고 자기가 먹고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동혁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대표. 제도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때는 윤통은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야인이었다고, 야인. 근데 지금은 이미 장동혁은 제도권에서 그것도 일개 의원이 아니라 106명의 배치를 거느린 그대 야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이거 권력 서열로 따지면 5위인가 그러죠? 야당 대표? 아니, 우리나라 권력 서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이 힘이 없다고?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아니, 권력 5위한테 더 힘을 실어주자고요? 그건 뭐야? 결국에는 그러면 그냥 장동혁이 대통령실 만들어주자 이 얘기잖아요. 권력 서열 5위한테 힘을 실어주자. 그럼 그게 뭡니까? 권력 1위로 만들자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뭡니까? 아, 윤통하고 손절치자는 얘기잖아. 이 비유를 갖다 써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걸로 지금 지지자들을 지금 현혹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말하는 교언영색, 곡학아세. 그리고 제가 계속,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절윤을 했다, 아니, 장동혁이가 지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윤이 당의 마지막 공식 입장이다. 도대체, 아니, 지가 지 입으로 분명하게 선을 긋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서 뭘 더 붙이고 빼고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그 톡에서 대화했던 내용 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어제 그 영상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방에 들어가가지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이 당시에 윤통하고 지금의 장동혁이는 분명히 180도 처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교묘하게 가져와가지고 같은 처지라고 지지자들을 지금 현혹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뒷바닥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새끼 30대라면서요. 아니, 젊디 젊은 새끼가 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그래 놓고 이준석이를 욕을 해? 아니, 이 새끼가 지금 이준석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이준석보다 더 사악한 새끼지.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지지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말을 잘 듣는 가두리 쳐놔놓고 지금에 와서. 이 새끼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새끼가 지금 아마 우파의 그 김어준이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파의 김어준.
얼마나 젊은 새끼가, 젊은 새끼가 이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 어리석은 지지자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거의 지금 교조로 떠받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새끼가 하는 짓이, 김어준이 그 새끼가 지금, 소위 좌파 진영에서 했던 짓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아,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분이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장동희가 직접 지입으로 처리를 한다고, 그게 당의 마지막 공식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선에서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논리가 성립됩니까? 그거 봐라, 처리를 하니까 이기지 않느냐. 이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솔직히 이게 뭐, 머리를 굴려봐야 되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이 상태로 만약에 지선에서 이겼다? 그거 봐라, 처리하니까 이기지 않느냐. 이 논리 성립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졌다?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거 봐라, 좀 더 빨리 절전을 했어야 되는데, 미적미적거리다가, 이게 뭐냐고, 이렇게 진 거 아니냐고. 또 이 논리도 성립되잖아요, 이 논리도. 아니, 지금, 이 새끼들이 지금 벌이는 짓거리를 보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눈에 선하잖아요. 이기면, 절전해서 이겼다. 지면, 그거 봐라, 빨리 절전하자고 했는데, 그 절전이 늦어가지고, 이렇게 낭패 본 거 아니냐. 지선에 졌다. 누가, 지든 이기든, 또, 윤 때문에 또, 뭡니까? 윤이 이제 또 도망이 오르는 거죠. 아, 그 이기면 절전했으니까 봐라. 절전해가지고, 이기지 않느냐.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장동희 망사가 되는 거야, 이제, 그다음부터는. 윤석열은 이제, 모르겠고, 뭐, 알바노라고 합니까? 그럼 지면, 그거 봐라, 좀 더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지금 지지 않았냐고. 지금, 여러분들, 그래,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제가 아주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각 분야의 아주 얕은 지식들은 제법 많이 갖고 있어요. 웬만한, 그냥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분야의 사람이든 아주 수박 그다지식의 어떤 이야기는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제 제가 뭐 대응을 못 합니다만은, 그냥 아주 넓고 얕은 지식을 제가 갖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제가, 이런 정도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금 방송에서, 오래전부터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전문적으로 무슨 이제 분석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제가? 그만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뭔가, 일단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경험했던 거, 경험치. 또 그래도, 어쨌든 뭐,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특히 제 또래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 다 나왔잖아. 고등학교 이상. 그리고 또, 뭐, 대학 나온 사람이 거의 한 7, 80% 이상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정도 교육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어떤 분야가 됐든, 또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최소한, 이게 이치에 맞다, 안 맞다라거나, 이런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게 상식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갖고 있던 상식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판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새끼들은 지가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 다음에 사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40년, 50년, 60년을 살았으면, 그 최소한 뭐 어떤 자기가 뭐 교육을 받았건, 어떤 삶을 살았건 간에, 지금 이 정도의 판단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그게 뭐 일부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개딸, 한딸, 지금 이제 장돌뱅이 물고 빠는 이런 것들까지 해서, 지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새끼들. 그래, 거기에 또 무지성으로, 와, 맞다, 맞다, 박수 치면서, 물개 박수 치면서. 참,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국힘을, 장동혁을 지지해야 된다는 이 말을 하는 새끼들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버린 새끼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일단 장동혁이가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이게 당연히 마지막 공식 입장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도대체 여기 이런 얘기를 하는 새끼한테 뭘 기대를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걸 또 기대할 게 남아있다고 이거 선동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가장 체육이 새끼들 아닙니까? 김호중 같은 새끼들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하면 이 새끼 지금 우파의 김호중을 꿈꾸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그래,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좀 좀 늦었던 이유도, 늦게 일어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영화, 12.3 내란, 그걸 이제, 어차피 극장에서 안 봤거든요. 내용이 크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좀, 한번 봐야지 해가지고 이제 어제 봤어요. 2시간 한 20분짜리던데. 물론 이제 이정돈 PD하고 전한길 선생이 어떤 고생을 해가지고 많은 사실관계들을 밝혀내고 이제 한 거는 충분히 칭찬받고 시야를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가장 크게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 하나.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윤통도 그렇고 지금 뭡니까 막판에 이제 빨갱이 새끼들의 왜곡 조작 선동질 철저히 기획된 선동질에 대해서 이제 탄핵이 됐다고 하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림이 한 컷 나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눈물을 흘리는 그러니까 쇠창살을 붙들고 고개 조금 숙인 상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컷이 나오고 윤통도 마찬가지로 그런 컷을 올려놨더라고요. 솔직히 보는 순간 진짜 엄청나게 열받았거든요. 그래 공은 이제 인정해 주겠는데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제가 솔직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박근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허약한 사람이 아니야. 감옥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어떤 신세를 한탄하고 이런 사람은 분명히 아니라고. 윤통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딴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냐고. 정신 안 차릴래? 그래, 그렇게 좋은 걸 만들었으면 제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왜, 일자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올리냐고. 물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약간의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어차피, 빨갱이 새끼들이 잘하는 게 감성팔이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난 열받아. 그걸 왜 그딴 식으로, 그래,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통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허약한 사람을 만드냐고. 승질나게. 그리고 제가 그래 왜 이제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단지 그래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빠졌어.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월호부터 해가지고 차곡차곡 그 진행이 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속질 없이 당한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제작을 한 이용돈 PD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 윤통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부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2018년 봄부터 윤통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었다고.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부터 그 관점에서 보니까 심각하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 영화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 이용돈 PD가 말했던 대로 그렇게 딱 흘러간 게 맞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용돈 PD가 제가 말하듯이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갔겠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통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했다.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는데, 제가 그러니까 방송 이제 한 일주일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하나하나 좀 봤어요. 뭐 들을 거는 아니죠. 그 썼는데 내가 뭐라 적었는지, 제목을 뭐라 썼는지를 제가 봤어요. 그게 뭐라고, 정확하게 그 2022년 7월 17일에 올린 영상, 썸네일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윤통 취임하고 2달하고 딱 일주일 지난 시점이죠. 썸네일 딱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키지 않으면 빨갱이들은 멸문지화를 당할 거다. 정확하게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썸네일에. 제목도 뭐 그렇게 적어놨죠. 그러면 윤통이 취임하고 2달밖에 안 지난 시점에 제가 그렇게 썸네일을 뽑을 정도였으면 상황이 어땠는지는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면 윤통이 그러면 그 이용돈 PD가 그 영화에서 말하듯이 속질 없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속질 없이 그냥 몰려다니다 궁지로 몰리다가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 이 논리인데 그게 아니라니까. 윤통이 기획해가지고 다 그렇게 몰아간 거라고 빨갱이 새끼들을. 그게 왜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취임하고 2달밖에 안 지난 시점에 제가 직접 썸네일에 탄핵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 탄핵시키지 않으면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키지 않으면 너 빨갱이 새끼들 밀문지화 당할 거다. 제가 그 정도로 그 제목을 뽑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윤통이 그러면 아무 그 대안이나 뭐 없이 했을 거라 생각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윤통이 처음부터 반국가 세력 반지성 입에 달고 살았잖아. 입에 달고.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걸 저만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훌륭한 작품이긴 해요. 그리고 저는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이영돈 PD의 어떤 의도는 아마 그 그림을 넣음으로써 이제 동정심을 좀 더 유발시키자는 어떤 그런 감성팔이의 어떤 목적도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지만 이 정도에서 끝을 내죠. 또 뭔 일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